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차영길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팀장입니다. 네, 108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문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남하고 만난 지는 작년 겨울부터 만났으니 거의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남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와이프와 이혼할 거다, 남남처럼 산다고 하였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평일, 주말, 시간 상관없이 계속 저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기남의 말을 믿었습니다. 기남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고의 배우자죠. 네. 기혼 남성. 남자. 기혼 네. 남성의 기혼 줄임말이죠. 남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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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주말, 그러다가 저번 주 주말 저녁에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받아보니 기남의 와이프였습니다. 자기가 저의 집 근처에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고 안 나오면 동네 망신을 시켜주겠다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경황이 없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였습니다. 와이프의 친언니라고 하시는 여자 2명이 같이 왔는데 억지로 저를 땅바닥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계속 뒤통수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막 고함을 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저에게 하였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저를 보았고 저에게 인연이 상간녀라며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리 써온 각서에 사인하라고 부추겼고 전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죄송하다고 하며 각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으로 들어와 엉엉 울었고 여기저기 패인 상처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놓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저는 그 와이프를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상간자 소송이 들어온다면 와이프가 폭행한 사실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쓴 각서는 증거로 쓰일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네, 너무 안타깝죠. 네, 일단은 뭐 네. 상간자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네. 들어올 거고 일단은 이 전체 과정이 다 뭐 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이렇게 참작이 됩니다. 네. 참작이 되고 일단은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죠. 지금 상해까지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단서가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폭행이라고 하면 보통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얼굴 한 대 때리거나 이런 게 폭행인데 뭐 여러 가지 패인 상처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상해입니다. 상해이기 때문에 뭐 진단서에는 상해 진단서를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일단은 뭐 그냥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그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면은 충분히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고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상간자 소송이 들어온 이후에 뭐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상간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라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시각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런 뭐 상처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몸에도 또 상처가 났다. 바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는 이런 거 고소 많이 하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런 상간자 소송 그 전후로 이렇게 원고들이 피고를 찾아와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원고 소송을 맡기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이러지 말라고 저희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데 다른 원고분들은 원고 측 변호사들 이렇게 하라고 하나 봐요. 네. 저희가 맡는 피고 소송에서 이렇게 원고들이 맞고 피고를 찾아서 때리고 막 멱살을 잡고 그다음에 막 침을 뱉고 막 껌을 붙이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두로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고도 또 이제 구두 벗어 던져가지고 네. 오히려 상처는 이제 원고가 더 많이 나가지고 막 피고가 벌금 막 몇백만 원 물고 원고는 네네. 막 그냥 뭐 간단한 기소유예로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폭행을 당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고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와이프가 폭행한 사실이 이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상간자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간자 소송에 감액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제 감액 사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거기는 그냥 1,500만 원 나오고 아니면은 우리가 역으로 그냥 반소를 제기할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나 하야금고 결정문에다가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참작을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만 800만 원을 끝내자, 700만 원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 반소 꼭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 가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기남이랑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반대로 역으로 그 반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폭행으로 얻었던 나의 정신적 피해 뭐 한 500만 원
뭐 700만 이걸 달라라고 반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퉁퉁퉁 쳐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원고가 어떻게 보면 피고가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원고가 이렇게 잘못을 한 피고를 상대로 뭔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아니면 1인 시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형사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처벌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명예훼손을 한 어떤 분도 이제 와이프 분도 결국에 이제 그냥 뭐 벌금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분 또 벌금 나오신 분도 그 정식재판 청구를 하니까 벌금이 또 선고유예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린 사람도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또 선고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되고, 벌금을 또 안 내도 된다 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고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고쳐져야 됩니다. 피고들은 진짜 물론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 한번 당하면은 정신병도 오고 진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고소도 진행을 하고 좀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면은 아마 그 원고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하나 큰 거는 그 미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얼마 전에 또 하나 상담을 했는데 역시나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원고들이 피고를 계속 미행을 합니다. 계속 차를 가지고 미행해요. 오고 뒤에서 계속 따라붙고, 웃긴 게 옆에 와가지고 앞에 차가 쭉 갈 수가 있는데 옆에 와서 그대로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미행을 넘어서서 위협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도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뭐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 원고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했다가 뭐가 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까? 네네. 또 피고분들도 그냥 뭐 반성하고 이래야죠. 네네. 아무튼 이거 맨 마지막으로, 제가 쓴 각서는 증거로 쓰일까요? 요거는 증거로 쓰입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정신없이 막 쓰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걸로 일단 상간의 소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만약에 뭐 돈을 얼마를 지불하겠다라고 썼다 그러면 그게 또 그대로 또 청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일단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점 말씀드리고, 네네. 일단은 다음은 이제 우리 백구화. 네. 오늘 촬영의 마지막 분이죠. 백구화. 네, 채팅 어플로 만나진 않았는데 채팅 어플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소송이 들어왔어요. 네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8화는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